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국권피탈, 경술국치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이제 항일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살펴봤고요. 그렇게 이제 목숨을 내놓고 싸우셨던 어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교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일본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긴 하는데 지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차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노선, 그 노선을 우리는 애국개몽운동 노선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애국개몽운동은요, 말 그대로 개몽이에요, 개몽. 예.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일깨워가지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처지가 됐는지, 이런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입니다. 당연히 교육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언론입니다. 언론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식산흥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산업,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경제 발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경제 발전. 그런 어떤 이 세 분야, 교육, 언론, 식산, 흥업,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힘을 키우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애국개몽 운동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력을 키우자.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로 오면 그대로 실력 양성 운동과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실력을 키우는 운동. 의병운동이 지금 이제 싸우자는 운동이었다면 애국개몽운동은 실력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 그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1번 보안회, 2번 헌정연구회, 3번 대한자강회, 4번 신민회,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안회, 이게 지금 전부 다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애국개몽운동이 이제 시작되냐면 1904년 러일 전쟁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러일 전쟁 속에서 이제 일본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지식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면 우리 당하겠다. 우리 빨리 실력을 키우자. 라고 하면서 전개된 게 바로 이 애국개몽 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 보안회 활동이 뭐였냐면요. 보안회는요, 특히 이제 1904년 러일 전쟁 과정 속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차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 내용이 뭐였어요? 한일 의정서가 그 국유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사용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군사용지를 마음껏 써달라. 이게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예속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침탈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경제 침탈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렇죠? 땅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뭘 또 주장했냐면 버려져 있는 황무지를 일본 측에서 개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요구했어요.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습니다. 그거를 이 보안회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지합니다. 네, 저지합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내죠. 이건 그 앞에 있었던 여러분 독립협회,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막아냈지 않습니까? 역시 이 보안회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정연구회라고 있어요. 이 헌정연구회는 이 입헌 군주정을 좀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애국개몽 운동 노선이 그 앞에 있었던 그 개화파 노선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신정변 때도 왜 입헌 군주정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잖아요. 또 갑오개혁에서도 왕권을 좀 약화시키면서 입헌 군주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독립협회에서도 역시 입헌 군주제적인 어떤 그 모습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개항 이후의 개화파의 어떤 그 노선은 입헌 군주정이야. 왜냐면 왕이 있잖아, 지금. 왕과 황제가 있잖아. 이 왕과 황제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역모야, 역모. 이 시스템 속에서는.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이제 입헌 군주정 아니겠습니까? 영국하고 일본처럼. 그래서 이 헌정연구에도 입헌 군주정,
고종 황제가 있으니까 고종 황제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런 노선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체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을사늑약 체결이 되었는데 고종 도장 안 찍었어요. 강제로 그냥 늑약이야 말 그대로 협박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야. 을사오적 앞세워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고종이 이건 아니야, 난 원치 않아 라고 세계 특사 보냈잖아요. 이존 이상설 이위종. 그러니까 너는 왜 외교권이 없는데 이런 외교 활동에 너 잘라 아웃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 안 치고 정미 7조약 체결하지 않습니까? 군대 해산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과정에서 이 대한자강회, 헌정연구의 뒤를 잇고 있는 이 대한자강회가 격렬하게 저항해요. 고종 강제 퇴위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이 대한자강회를 해산시켜버리죠. 예, 해산시켜버리죠. 자, 여러분 이 대한자강회, 네, 예, 고종 강제 퇴위 반대했던 대표적인 애국개몽 운동단체 대한자강회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바로 신민회. 신민회입니다. 여러분들 신민회, 새로운 신자, 백성민자에 이제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국가, 새로운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순종이 일본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 올랐어. 자, 이러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일본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황제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개항 이후부터 쭉 왕과 황제를 중심에 놓고 정치 시스템을 펼쳤던 그 노선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왕과 황제가 없는 시스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민, 신민의 세상을 열겠다. 그렇게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이제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신민회예요. 공화정이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 지금 공화국이잖아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황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시켜서 대통령이 그 국민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는 모습들, 이게 공화국의 모습이에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입헌군주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없어. 이제는 새로운 국가, 신민, 새로운 시민의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공화정, 공화국을 이제 주장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밀결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하시는 게 뭐냐면, 예, 여기까지는 앞에서 지금 보여줬던 그 교육, 언론, 식사능업 있잖아요. 이 활동을 하는 거야, 지금. 이 활동을. 오산학교, 대성학교, 교육활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기회사 태극서관, 식산흥업이에요. 자기회사는 도자기 뭐 이런 거. 태극서관은 책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판매하는 곳. 이런 것들은 지금 식산흥업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언론도 있어요. 이 당시 그 신민회 활동을 했던 양기탁. 양기탁이 운영했던 대한매일신보라는 그 언론 활동의 그 신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교육, 언론, 식산흥업을 하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면 신민회는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방법들, 오산학교, 대성학교, 자기회사, 태극서관, 대한매일신보 이런 활동 이외에도 뭘 했냐면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애국개몽 운동 노선과 좀 다르죠. 독립군 기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싸우겠다는 거야. 항일 무장을 통해 싸우겠다는 거야. 항일 의병 노선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 노선과 바로 군사 행동을 준비하는 그 모습까지도 지금 같이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신민회 회원들이 나중에 만주로 넘어가서 무상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신흥무관학교라는 우리나라 그 어떤 그 현대적인 어떤 군대의 모습의 시원을 여는 그런 학교가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흥무관학교. 네, 바로 그렇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했다라고 하는 요 차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민회는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특히 이 한말 신민회와 그다음에 여러분 구분하실 게 뭐냐면 신간회. 어우, 이름이 비슷해 지금. 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지금 한말 1907년 그 이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간회는 여러분들 이 신민회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애국개몽 운동단체라면 신간회는 애국개몽 운동단체 아니야.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결성된 좌우 합작단체 민족유일당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예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말신민회,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신간회를 반드시 구분하시라. 어쨌건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이 신민회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결국 1910년이 경수국지잖아요. 그 다음에 1911년에 뭐 일제가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비밀결사 조직을 다 때려 부수죠. 그게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뭐 총독 암살 미수 뭐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 신민회를 다 잡아들이는 거야. 예. 그게 바로 백오인 사건. 결국 이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산이 된다. 하지만 그 신민회 회원들은 이미 일부가 만주로 넘어가서 바로 이 독립군 기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신민회의 역사는 만주에서 계속 그 회원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이게 교육과 언론과 식산흥업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했던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애국개몽 운동 노선을 지향했던 단체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직접 싸우자, 의병, 실력을 키우자, 애국개몽 운동. 자, 이 노선 말고도요, 경제적으로 나라비 갚자라는 운동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비 갚기까지의 경제 침탈의 과정은 어땠는지, 경술 국치 가기까지 그 경제 침탈의 과정은 어땠는지 그 내용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